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지러운 또 시장 속에서 투자 팁들 잡아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도 혼란의 피해자일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정말 이쪽 섹터는 오랜만에 또 이야기해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오늘 의류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장에서 다수의 종목이 다 빠졌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를 여겨졌던 제약바이오까지도 지원금 안 준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그중에 이제 돋보이는 대형주 중에 하나는 어디였냐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가 그 전날 엄청나게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를 좀 체크를 해보면 미국이 지금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던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이 있는데 나이키 전체 생산의 절반 이상이 이쪽 나라에서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세를 맞게 되니 당연히 나이키의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루 사이에 베트남이 약간은 좀 저자세, 그러니까 빠르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피력을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들어주고 관세 제로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처졌을 때 나이키만은 빠르게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면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의류 기업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 한 기업이 있습니다. 나이키의 라이벌사 아디다스. 네. 또 아디다스 하면 우리나라 기업 중에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쪽은 만약 관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 지금 베트남만, 다른 나라도 뭐 물밑 작업을 엄청나게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준으로만 좀 설명을 해보면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베트남이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과 어떻게 보면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자 하는 좀 의욕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쪽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룰루레몬이라고 아마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전 압니다. 여성분들은 되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요가라든지 필라테스 네. 할 때 있는 이제 기능성 의류인데 사실은 이 룰루레몬이 실적이 안 좋아서 먼저 조정이 한번 받았거든요. 여기에 관세까지 붙는다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됐었어요. 왜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나이키 반등하면서 룰루레몬도 따라 올라오고 그러니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어떻게 보면 생산 기점을 가지고 있는 의류 종목군들이 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만약 이쪽이 잘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의류 기업들 중 저는 베트남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제가 쭉 봤는데 베트남 쪽에 공장 가지고 있는 기업은 대표적으로 이제 화성 엔터프라이즈가 있는 것 같고 또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네, 이쪽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생산 기지가 베트남에 있다 이것보다도 지금 판매량의 어떤 전체의 절반 이상을 북미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이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돌아오고 지수가 반등이 나오고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면 이런 종목군들부터 우리는 같은 섹터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니 왜 영업무역 안 봐요? 왜 한세실업은 안 봐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확실하게 좀 명분, 그러니까 반등할 만한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먼저 챙겨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또 투자에 팁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뉴욕 증시에서 나이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베트남 공장을 가지고 있지만 베트남을 이제 또 협상에 관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걸 이제 국내 증시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기업들이 베트남에 관한 관세가 어느 정도 유예가 되거나 좀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투자의 팁을 봤다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단 미국에서도 운동복 자체를 사재기하는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실적에 반영될 가능성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것들이 실적에 일시적으로 반영은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라는 실적은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서 한순간에 좀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런 어떤 대량 구매로 인한 실적의 성장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의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이 부분이 주가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소비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불과 1년 반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제 주변에서도 고가의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지갑이 얇아지니까 그게 힘든 거죠. 지갑을 못 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반란이라는 그 플랫폼도 거기도 그죠. 그렇죠. 네. 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다가 빠르게 식어가는 현상들을 좀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소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뭐 모든 나라가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1,000원 뭐 다이소와 같은 올리브영과 같은 약간의 중저가 제품들이 많은 쪽은 오히려 실적의 성장세가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좋지 않았다가 최근 1년에서 1년 반으로 압축을 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또 급성장하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의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사재기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류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지금은 중저가 브랜드 플러스 베트남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미국과 연결고리가 좀 짙은 쪽보다는 중국이라든지 인도 쪽으로 이제 새로운 성장 발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을 먼저 찾는 게 의류 쪽들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발란이라고 하는 명품 쇼핑몰이 있었는데 급속도로 좀 성장을 했었는데요. 그 발란이라는 기업이 얼마 전에 기업회생에 신청한 부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국내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소비가 좀 변화됐습니다. 이제 고가의 제품보다는 가성비 제품들을 좀 선호하게 됐죠.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실적 기대감으로 우리가 투자의 팁으로 잡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어쨌든 이제 의류 같은 기업들도 소비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내에서도 소비 심리가 굉장히 좋지 않다. 벌써부터 이제 신용카드, 뭐 부채율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나오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비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피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의문은 좀 들 것 같아요. 의식주는 사실 방어주 중에 하나라고 좀 오히려,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라든지 우리가 입고 마시고 먹는 곳에도 어떻게 보면 고가의 제품들이 있고 중저가의 좀 제품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업들이 이제 고가 프리미엄 라인업 초기 진출한 것이 아니라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실 마진율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일단은 엄청나게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호전적인 흐름들은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종목별로 저는 옥석을 좀 잘 가리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의류주를 쭉 봤는데 결국엔 매출 플러스 해외의 어떤 공장 시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는 1순위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저는 가장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화승엔터프라이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요. 그럼 실적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나이키사가 이제 주가 빠진 것과 거의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봐야 되겠죠. 대신에 이제 나이키가 이제 여기서 반등을 잡고 올라온다면 또 가장 먼저 빠르게 따라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에 이제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아디다스 브랜드 안에서 의류보다도 약간 운동화 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네, 운동화 쪽에 가까운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이야기도 있어서 좀 많이 힘든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뭐 워낙 생산 공장들이 다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은 가지고 있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